이 모집 단위의 신설 폐지나 단과대학 변경 및 전공 통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MS 비님, 요거 하나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는, 동국대 지나갔는데, MS 비님께서 물으신 국수영과의 4과목이 아니라, 그건 교과죠, 교과. 국어 교과 안에 여러 개 과목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 과목 중에 상위 과목, 상위 10과목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고, 이런 게 과목이잖아요. 국어라는 교과 안에 과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4개 교과 안에 상위 10과목,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SB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명지대로 넘어가면, 명지대는 모집 단위의 신설 폐지와 단과대학 변경 및 전공 통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명지대를 지원하시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대학 중에 이제 건국대가 그렇게 변화가 좀 심했죠. 명지대도 굉장히 변화가 심한 대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도 굉장히 변화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보시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철학, 수학, 그 다음 융합공학, 바둑, 국제, 전공자유, 그 다음에 융합전공들이 모두 폐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집 요강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철학과와 수학과가 폐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화학과 물리는 폐지는 아닌데 이름이 바뀌어요. 화학과 물리는 폐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응통이랑 인공지능 전공, 그 다음에 자율전공학부, 이 전공자유는 인문에만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자유나 융합전공이 다 인문에만 해당되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자율전공학부 인문하고 자율전공학부 자연, 이렇게 2개로 신설이 되면서, 그리고 자연계열의 단과대학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하셔가지고 원서를 좀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명지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2개의 운영이 아까 앞에 보셨던 그 덕성여대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른, 덕성여대가 아니고 앞에 뭐였죠? 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네. 그렇죠. 덕성여대 맞죠? 덕성여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최저가 있냐 없냐, 추천이냐 비추천이냐 이런 걸로도 교과 전형이 나뉘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이제 면접이 있냐 없냐로 나뉘었지만, 여기 명지대 같은 경우는 둘 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면접이 있냐 없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면접이 있냐 없냐로 바뀝니다.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몇몇 대학 안 남았어요. 예전에는 저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면접 당일날 가서 20분 동안 두세 문항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답을 쓰면은 그 답을 쓰고 가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제시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경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또는 학생이 생각하는 나의 학교 생활을 한마디로 규정해 보세요. 이런 식의 그런 면접 기초 자료라는 걸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고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면접 기초 자료라는 거를 보고 그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 교과 전형과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접이 있는 교과 면접 전형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로 쓴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면에 당연히 이제 종합 전형에도 면접이 있는 거랑 면접이 없는 게 있죠. 그때 이제 그 명제인재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고 명지인재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교과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명지인재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면접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면접 기초자료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항들도 있고 기출 문항들도 있으니까 그 기출 문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이제 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면접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면접의 평가 요소가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은 동일해요. 근데 교과 면접은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명지인재 전형은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글자 색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교과 면접에는 의사소통 능력, 명지인재 면접에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본다. 앞에 있는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이 있는 이유가 왜 쟤만 색깔이 좀 다르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명지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날 이제 홍익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과 전형의 가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영 교과별 이수단위 합의에다가 그러니까 국수형 4를 반영하는 대학이다라고 하면은 그 국수형 4를 반영하는 그 계열에다가 국수형 4의 이수단위 합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0.05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문 계열의 사탐, 자연 계열의 과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그 반영 교과가 다른데 그 반영 교과 다른 것을 가지고 이수 단위의 합에다가 0.05를 곱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물론 이제 0.0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산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40단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국수 0, 4를 다 합쳐가지고 40단위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40 곱하기 2를 하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점 차이 나는 거죠. 2점 차이 나는 거니까 한 등급 정도 뭐 또는 한 등급 조금 안 되게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반영 교과별 이수단위 합을 통한 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반영 교과별 이수단위 합이 에다가 곱하기 0.05를 하는 이 값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이 계열별로 반영 교과를 나누었을 때 그 계열별로 나눈 반영 교과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계속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 교과라는 건 인문에 따른 반영 교과가 있고 자연에 따른 반영 교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계열별로 주어집니다. 계열별로 주어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요건 조금 오늘 처음 나오는 개념에 가까워서 물론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 할 때는 제가 홍익대를 보여드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홍익대를 보여드린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좀 보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고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에서 65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65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63쪽, 64쪽, 65쪽. 여기 지금 보시면 통맞춤으로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국수형 4를 반영하고요. 얘네는 국수형 과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국수형 4, 국수형 과를 반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나는 자연계 공부를 했지만 인문계열에 있는 어떤 학과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 안에 있는 또는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갔으면 그 친구가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영 교과 내 모든 이수 과목의 이수학점 또는 단위의 합에다가 0.05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종의 평가 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30%. 이거는 뭐냐면 작년까지는 4개였어요. 4개였는데 올해 3개로 변화해가지고 줄였다. 3개로 줄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명지대도 끝났습니다. 명지대는 좀 특이한 게 교과 전형 가산점 부분입니다. 그쵸? 교과 전형 가산점. 부산대는 첨단융합부 내에 3개의 자율모집 전공이 신설이 됐어요. 그 정보위생명공학 자율전공, 공학 자율전공, 나노 자율전공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위생명공학 자율전공은 이렇게 3개의 모집단이 이 3이라는 게 3개의 모집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학 자율전공은 6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노 자율전공은 역시 3개의 모집단위, 나노 에너지 공학, 그다음 나노 메카트로닉스 공학, 그 다음에 광 메카트로닉스 공학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 단위별 인원 증원 규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모집 단위별로 그런 특성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까 동국대에서 교과전형에 동국대 교과전형은 상위 10과목, 그러니까 4개의 반영 교과에서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한다.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 서류평가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서류평가 부분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 부산대 같은 경우도 뭐를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학업 역량 평가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학업 역량 평가 20% 반영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 평가 20% 반영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이 서류 평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서류 평가와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특히 이제 올해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의 반영 교과가 작년까지는 사회와 과학을 선택을 해서 나눴어요. 사회와 과학을 나눴는데, 계열별로 나눴는데, 올해부터는 사과를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작년에는 한국사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국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와 과 중에 선택을 해서 들어가던 거에서 사과가 다 들어갔으니까 확대가 된 거죠. 물론 한국사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 학업 역량이 되게 재밌는 게 학업 역량이 20%, 학업 역량 평가 20%인데 그 20%에 13%는 학업 역량이고 7%는 진로 역량인데요.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노력과 성취 결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의 이수 노력과 이수 단위.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뭐가 안 들어가냐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안 들어가요. 부산대는. 그러니까 서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산대 학업 역량 평가는 서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 그리고 요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로 점수를 매겨서, 그리고 그것의 이수 단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과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과학을 한 부분에서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글도 썼지만 필수 이수 과목이나 이렇게 그 이수 권장 과목들을 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측면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같이 지원하는 집단의 다른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것의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저것의 효과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이수 과목이 비슷하더라라고 하면 저거는 오히려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이수 과목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변별력이 커지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편성표가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이걸 안 들었는데 그 안 들은 것이 어쩔 수 없었던 거구나, 아니면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들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일정한 가점을 주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이거는 당연히 교과 전형에서의 학업 역량 평가이기 때문에 세특이 안 들어갈 수 있죠. 종합 전형이랑은 다른 겁니다. 종합 전형이라는 건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합 전형에는 다 들어가겠죠.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에서는 저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형별 모집 단위 저 위쪽에 있는 거는 이 전형별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양한 거는 국립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수능 수학의 필수 응시가 해제되는 모집 단위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반면에 사과가 자유롭게 선택되는 거에서 과탐 지정으로 돌아선 식품 영양학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전년도 하고는 수능 최저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니까 저것도 참고로 해두고 계시면 될 겁니다. 헨쌤님, 이따가 저녁 끝나고, 맨 뒤에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학을 쭉쭉 나가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별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양한데, 이게 이제 최저가 변화한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수능 수학의 필수 응시가 해제됨. 또 하나는 과탐 지정이 된 거. 사과가 자유롭게 풀려 있다가 과탐 지정으로 간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산대도 끝났어요. 부산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헨쌤님 듣고 계세요? 교과 전형 가산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과학을 중심으로 들었던 친구가 사회 반영하는 인문계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수 단위가 보통 사회계열로 가는 친구들보다 이수 단위가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니까 가산점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국수영 4를 합치면 40단위인데 어떤 친구는 국수영 4를 합쳐도 40단위가 아니라 오히려 뭐 30단위나 25단위나 이거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산점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샤펜세님 들으셨으면 들었다고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상명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광역 모집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광역 모집 중심으로. 그래서 자전이 따로 생기는 것보다는 광역 모집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이랑 경영경제 계열, 그리고 IT 계열, 이공 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총 5개의 그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못 쓰고요. 사범대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 음악학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렇게 계열로 뽑지만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저렇게 계열로 뽑지만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명대는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파일을 너무 많이 이게 6월 11일이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그러니까 상명대는 전공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상명대 홈페이지에서 꼭 다운받아서 상명대 홈페이지에서 꼭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요 파일인데 요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유전공 선택 및 전과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6월 11일 기준이 최신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기준에 이렇게 5개의 계열로 들어오지만 여기랑 다 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음악학부, 그 다음에 휴먼지능정보공학, 그 다음에 사범대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은 선택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선택이 다 가능하고 전과제도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상명대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파일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 전공 선택과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고 저게 이제 선택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핀테크 전공이랑 빅데이터 융합 전공, 스마트 생산 전공은 통합 모집을 합니다. 통합 모집을 해서 그 통합 모집을 한 거에서 전공을, 세부 전공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핀테크를 따로 뽑고 빅데이터를 따로 뽑고 스마트 생산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저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뽑아요. 하나로 뽑고 그 뽑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전과 제도가 상명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전과 가능 범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횟수 제한이 있는 학과가 있고, 아예 전과가 안 되는 전공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할 때 그 부분에서 전공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이 신설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상명대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보고요. 교과가 10%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이 상명대 논술 날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 국어는 출제 범위가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만 이렇게 출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8/2와 2/8은 우리 가천대에서 봤던 것처럼 인문계열은 국어 8문항, 수학 2문항,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2문항, 수학 8문항 저렇게 해서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교 추천 전형하고 상명인재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명인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 두 개 전형이 모두 인원이 좀 그 전공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 349명으로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전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모집만 101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248명만 원래 개별 전공으로 모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개별 전공의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고교 추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감소를 주의하시면서 원서 지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이전의 논술이라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롭게 들어오는 선택지 중에 하나니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원서를 지원하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